시로네는 리안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 설령 여기서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나는 너의 친구였다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말들은 리안 오겐트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무력감과 강렬한 감정을 담아 울부짖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친구일 거라고. 긴장감 넘치는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시원한 웃음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이 나이에 이런 훌륭한 연극을 보게 될 줄이야. 젊음이 최고지. 레이나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호박색 눈동자에 기쁨이 반짝였다. 그녀는 크게 외쳤다. 할아버지! 레이나는 갑자기 기쁨에 찬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여 두 손을 맞잡았다. 이제 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라면. 그녀 옆에 서 있던 비숍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레이나는 며칠 더 걸린다고 했는데. 호화로운 소파에서 편안하고 나긋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친구가 젊은 아가씨와 함께 도망치는 바람에 일찍 왔다. 시로네는 깜짝 놀라 방금 말한 사람을 알아보고 푸른 눈을 경악으로 크게 떴다. 그 사람은 소미아의 장군 3등급 검사 라이안의 할아버지였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 가문의 전 당주인 클럼프 오건트는 풍파를 겪은 듯한 넓은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이곳은 여전히 시끄럽군. 젊음이란 정말 멋진 거야. 비숍은 얼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멋지지 않아요. 우리 가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클럼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의미를 띠고 썼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나는 뒤에서 한동안 지켜봤고 분명히 모두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체면을 잃었는지 아닌지 먼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떠냐. 오건트 가문의 장엄한 홀에서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 앞에 서서 레이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시론을 처음 만났지만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시론은 계약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했고 오늘 당장 이 집을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론이 리안에게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아이의 행동이 가문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련한 장군 클럼프 오건트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턱을 쓰다듬었고 그의 입가에는 은밀하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나의 둘째 손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시선이 라이에게 쏠렸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고 그는 찌푸린 얼굴과 거칠게 말했다. 저는 그 녀석이 싫습니다. 그 말을 듣자 비숍의 얼굴에는 승리에 찬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라이는 믿을 수 있지. 하지만 라이는 곧이어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비숍의 미소는 굳어버렸고 극도의 경악으로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 비쇼프는 엄숙한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을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지? 그 아이를 싫어한다고 해놓고 관심이 없다고? 호화로운 소파에 몸을 기댄 라이는 팔짱을 낀 채 입가에 경멸적인 비웃음을 띄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꼬마는 싫지만 리안이 누구와 친구가 되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클럼프의 상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캐캐캐, 역시 집만한 것이 없군. 그렇다면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시론이라는 아이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부집사. 소원에 따라 단정하게 빗어남긴 은발과 둥근 테 안경을 쓴 부집사 테무란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말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비쇼프가 경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쇼프의 날카로운 시선은 부집사에게 고정되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클럼프가 답답한 침묵을 깼다.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아십니까? 테무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막내 도련님과 자주 왕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친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문의 주인과 단호한 눈빛으로 마주했다. 시로는 제가 맡긴 일을 완벽하게 심지어 6개월이나 일찍 끝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 아이가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 만 권의 책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화려한 대홀에서 시로는 리안의 자만에 찬 미소에 맞서며 창백한 얼굴에 불안감을 드러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한 구석에선 레이나는 은밀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재밌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시론을 벌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인데. 곤란한 처지에 놓인 비쇼프는 헛기침을 하며 불쾌함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때 긴장된 분위기를 깨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 돼. 클럼프 오겐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압도적인 기세를 풍기며 서 있었다. 이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레이나와 비쇼프는 둘 다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레이나는 경악하며 외쳤고 비쇼프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버지? 라고 물었다. 클럼프는 뒤돌아섰고 그의 노련한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아니, 난 그들이 친구 사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두 젊은이를 마주하자 얼굴은 이내 엄숙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소문이 퍼질 것이고 이는 정적들이 기회를 잡아 악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라인은 심지어 곧 자격시험도 앞두고 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가문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온 가문 사람들과 하인들의 시선이 두 젊은이에게 쏠렸다. 마침내 클럼프는 시론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있었다. 시론, 너는 똑똑한 아이다. 나는 네가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레이나 얼굴에 득이양양한 표정이 사라지고 극도의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듬거렸다. 리안의 몸은 굳어 있었고 그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옆구리에 주먹을 꽉 쥐었다. 클럼프 오겐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구나, 리안. 하지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시선은 고집센 손자에게서 떠나 조용히 서 있는 금발의 청년에게 향했다. 시로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 순진한 손자에게 진정한 우정을 가르쳐준 것은 고맙지만 여기서 멈춰줄 수는 없겠나? 모든 시선이 시로네에게 쏠렸다. 무겁고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마침내 시로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푸른 눈은 맑고 이상하리만치 확고하게 강력한 장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거절의 말은 정적을 깨는 망치질 같았다. 방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여 입을 벌렸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리안이었다. 그의 황금색 눈은 커졌고 처음의 분노는 믿을 수 없는 경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리안의 외침이 긴장된 분위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시로네! 시로네는 똑바로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리안에게 방해가 된다면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친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와 리안은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안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릴 정도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극한의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나는 정말 부끄럽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고백했다. 시로네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안의 한 부분은 그렇게 느꼈어. 잔인한 진술이 밀려오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친구를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리안은 검을 높이 지켜든 채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포효했다. 좋아, 어차피 이건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레이나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러지 마. 네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 누나의 절박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리안은 망설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번쩍이며 그가 검을 힘껏 휘둘러 대리석 바닥에 똑바로 꽂자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파동이 생성되었다. 검을 단단히 땅에 박은 채 리안은 고개를 들고 결연하고 엄숙한 눈빛으로 맹세했다. 선코한다. 나 오겐트 가문의 셋째 아들 리안 오겐트는 이 순간부터 시로네의 검이 될 것이다. 비숍의 포효에 침묵이 깨졌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극심한 분노로 변했다. 뭐라고? 야, 이 빌어먹을 멍청한 놈! 그의 격노한 외침이 넓은 저택에 울려 퍼졌고 흔들리지 않는 선언이 이루어졌다. 기사의 맹세의 기원은 토르미아 왕국의 건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혼돈의 시대, 크고 작은 국가들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그 격변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아톨프 1세는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솜미아 왕국을 건국했다. 높은 발코니에 서서 용맹한 사자 문양의 국기 앞에 선 새로운 왕은 아래에 수천 명의 갑옷 입은 병사들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새로 건국된 왕국은 강력한 이웃 국가들에 직면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숙청되는 대신 패배한 왕들은 자신의 영토를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사의 맹세였다. 웅장한 대연회실에서 전사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유일한 검이 되겠다고 맹세하며 칼을 바쳤다. 그 대가로 그들은 귀족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바로 기사의 맹세의 기원이자 귀족 계급의 탄생이었다. 그러므로 기사의 맹세를 어긴다는 것은 미친 개보다도 더 경멸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라이언 오젠트의 얼굴은 오만한 흥분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도전적으로 희죽 웃었다. 어때? 이제는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 안 그래?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라이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주인님!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검을 높이 치켜들어 실온 앞에 받쳤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했다. 라이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론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라이언, 대체 뭐라는 거야? 그는 다급히 라이언의 팔을 붙잡고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분위기를 갈랐다. 라이언! 클럼프 오젠트가 걸어나왔다. 그는 확신에 차면서도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정말 저 아이의 검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면 그 아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뜻인가? 내게 답하라. 그 아이가 정말 탁월한 재능을 지녔는가? 아니면 네가 그 빛을 갖지 못했기에 네 눈에만 빛나는 것인가? 라이언은 고개를 높이 들고 절대적인 충성의 표시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검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보호할 뿐. 불현듯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상쾌하고 우렁찬 천둥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하하하하! 클럼프 오겐트가 몸을 들썩이며 박장대소했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리안이 더듬거리며 불렀다. 할아버지! 클럼프는 손자의 부름을 무시하고 여전히 위험있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희 녀석들은 정상에 오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저 꼬마는 말도 꽤 잘하는군. 하지만 리안, 네 형편없는 검수를 보니 그런 검을 가진 네 새로운 친구가 가엾게 느껴지는구나. 리안의 당황한 표정을 무시하고 클럼프는 손을 저었다. 됐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그는 시로네에게로 몸을 돌려 크고 굳은 살 박힌 손을 소년의 어깨에 올렸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으로 변했다. 시로네, 내 손자가 가장 날카롭게 연마된 검은 아닐지라도 그는 결코 너에게 칼날을 겨누지 않을 것이다. 내 손자를 잘 보살펴주거라.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시로네는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안도하고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소녀는 살짝 옷깃을 여미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겐트 장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근처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집사에게로 몸을 돌려 단호하게 명령했다. 두 아이가 평생 의형제가 되었으니 내가 그를 이렇게 돌려보낼 수는 없다. 부집사, 시로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쓰려던 마차를 이용하여 그의 부모님을 여기로 모셔오너라. 부집사와 다른 하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얼어붙었다. 네, 당장 가겠습니다. 다른 하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인가? 라이언 오겐트의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바닥에 길게 누워 두 팔을 벌리고 극도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크하하하, 정말 시원하네. 우리 가족들 표정 봤어? 최고야. 시로네가 미안한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라이언, 기사서약,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그 말을 듣자 라이언은 벌떡 일어섰고 놀리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진 채 날카로운 호박색 눈으로 시로네를 똑바로 응시했다. 시로네, 내가 널 친구라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야. 난 형이랑 달라. 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난 그저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갑작스러운 선언에 시로네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해? 부담스럽잖아. 그렇지만 날 보호하고 싶으면 훨씬 더 노력해야 할 거야. 말하면서 시로네는 라이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찔렀다. 시로네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이언은 바닥에서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방금 아픈 곳을 찔렀을 뿐이야.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레이나 오겐트가 들어섰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라이언, 정말 시로네의 검이 되기 위해 기사서약을 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녀는 바닥에 벌러덩 누워있는 남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저러고 있어? 나가. 라이언이 중얼거렸다. 시로네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누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들어오시라고 해.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성큼 들어섰다.
맞아. 내가 반대파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좀 가져왔어. 그 말을 듣자 라이언은 즉시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레이나는 우아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그들은 아주 피에 굶주려 있어. 어쨌든 너도 기사 서약 카드를 뽑아버렸으니 말이야.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계획 중이야. 요컨대 아버지는 너와 시로네를 카이젠 검술 학원에 입학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야. 시로네, 네가 검술에 미친 재능이 있다고 말했었지? 그렇게 말했잖아. 시로네는 어리둥절했다. 그 정도까지? 레이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젠 넌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나는 네 재능에 대해 모두 말해줬어. 그들이 너에게 기꺼이 투자할 기회가 있는지 보려고. 그들은 라이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널 성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야. 누나가 말을 마치자마자 라이언은 벌떡 일어섰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는 포효했다. 누가 내 동의도 없이 나를 학교에 보내라고 허락했지. 특히 내가 시로네와 마음껏 놀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야. 레이나는 탁자에 손을 짚고 서서 분노로 일그러진 아름다운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동생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정말 바보 같으니 이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뭘 할 작정이야? 누나에게 압도당한 리아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겨우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빛나는 호박색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소리쳤다. 게다가 시로네는 검술 아카데미에 가지 않을 거야. 그는 미래의 마법사라고. 그는 이미 심령 영역을 개방했다고. 리안의 예상치 못한 선언에 레이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함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근처에 서 있는 시로네를 돌아보았고 레이나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심령 영역이라고? 시로네가 그걸 해댔다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레이나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은 곧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냉소적인 미소로 변했다. 그녀는 어리석은 농담을 즐기는 듯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잠깐, 그럼 그건 네가 미래의 마법사에게 기사 서약을 했다는 뜻이야? 너의 무능함에도 한계가 있어야지. 누나의 독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리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는 이를 갈며 극도의 분노 속에서 포효했다. 당장 꺼져, 이 늙은 마녀야.